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좀 투자를 왜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게 늦었는지, 아니면 지금 투자할 때 이제 미래에 몇 개월 후에 이제 뭐 금리도 오르고 테이퍼링도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 요즘에는 너무 좀 단기적으로 뭐가 오르고 어떤 종목이 오르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전체적인 장이 올라야지 결국에는 그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토픽에 지금 들어가자면,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아티클을 읽었어요. 근데 그 아티클이, 저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좀 주로 구독을 하니까 여기에서 읽는 걸 말씀드리면, SEC panel backs letting ordinary investors into private equ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SEC에서 advisory 패널이라는 걸 2019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하고, 그게 이제 SEC에 고려되고, 그리고 이게 또 주요 정치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압력은 아니지만 자기 인플루언스가 있는, 자기가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거 좀 이상하다. 하여튼 영향력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 좀 그래도 정계에도 힘이 있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SEC 패널, 여기에서 어드바이스 패널에서 얘기하는 게 프라이빗 에퀴티.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게 좀 상장 안 돼 있는 비상장 주식 상황을 좀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게 좀 도움을 많이 주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내가 비상장 주식, 이거 상장이 안 되는 주식, 그리고 개인 주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대표가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이런 주식들이 비상장 주식이라고 할게요. 장외 주식, 이런 주식들이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일반인들이 뭐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돼 있고 한데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모펀드를 투자한다. 그럼 여기도 투자하기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 투자하기 힘들고, 뭐 일반 주식처럼 비교해서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일반인들이 좀 더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말은, 지금 이 주체가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예전에는 기관들이랑 좀 어떤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하려면 중간에 무슨 그거를 해주는 대리인이 있었잖아요. 내가 내 돈을 누구한테 맡기고 이 사람이 전문이니까 전문인이 투자를 한다. 근데 이게 요즘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많은 뭐 개미 투자하면서 다들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제 개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좀 더 넓게, 우리는 이미 굳이 전문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 중간 세력의 힘을 좀 빼고 우리가 계속 투자를 못했던 그 영역까지 투자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게, 프라이빗 펀드가 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여기 어디 써 있죠? 아,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private equity, private debt, 그리고 real estate vehicles. 뭐 이런 real estate, 이제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거, 개개인들이 좀 리츠 이런 쪽으로 성향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물론 여기가 지금 도큐멘테이션이 있어요. 리포트가 있는데, 리포트는 뭐 한번 제가 훑어봤고 거기 이상으로 너무 들어가진 않을 거고, 그리고 프라이빗 데트는 이제 프라이빗,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채예요. 회사채, 그러니까 이거를 프라이빗 데트라고 보면 되고, 부채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보면 되고, 뭐 RCPS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는 이제 거기에서, RCPS는 에퀴티가 되겠구나. 에퀴티는 이제 사모펀드, 뭐 사모펀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주식들, 장외 주식들, 회사들 주식들, 주식채를 사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릴에스테이트는 그 회사에 관련된 뭐 부동산도 될 수도 있고, 저도 이 부분에는 뭐 스페셜리티가, 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제 개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점점 더 이제 민간인의 그 영역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민간인의 영역이 되고 있고,
지금은 소규모 민간인이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점점 더 이 베이스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제 읽은 게 옵션 트레이딩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매년 대 옵션 트레이딩이 있고 주식 트레이딩이 있는데 옵션 트레이딩은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 주식을 빌려가지고 좀 레버리지 하는 거죠. 누구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거로 이게 며칠 동안 며칠 안에 올라갈 거다 아니면 떨어질 거다 이런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팅이 맞으면 돈을 그 사람 빌려준 사람한테 커미션 주고 돈을 나는 받고 근데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고 베팅하면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고 반대로 되면 이제 돈을 많이 잃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베팅이 맞으면 돈을 많이 벌고 틀리면 돈을 엄청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벌고 엄청 많이 잃거나 좀 깔끔한 어떻게 보면 엄청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그 옵션스 트레이딩이 엄청 늘어났어요. 네, 올해. 근데 이게 뭐 게임스탑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매년 주식 트레이딩이 주식을 거래하는 그 볼륨이랑 그 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노션 오브 밸류라고 하는데 그 노션 오브 밸류가 늘 옵션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옵션이 더 많아졌어요. 옵션 트레이딩이 한 주식보다 한 10% 더, 아직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40 빌리언 정도 되고, 주식 트레이딩이 한 400 빌리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라고 간단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지금 옵션 트레이딩이 많아진 거는 이제 뭐 성격도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투자하는 성격도 바뀌고 있고, 이게 다 이제 뭐 리테일 인베스터가 개미 투자자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 엑스퍼티스가 없고 그리고 또는 또 내가 돈이 너무 많지 않는 사람을 좀 얘기하는 건데, 물론 개미도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일반 투자자 아니면 개미 투자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개미 투자자들의 뭐 옵션을 하는 게 좋던 안 좋던 일단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이 투자의 영역이 민간인의 영역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로빈후드도 있었고 하니까 이 투자의 영역이 민간인의 영역으로 오면 그게 뭐다? 결국에는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물론 우리 앞 세대가 돈이 많고 지금부터 뭐 점점 세대가 돈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 버는 주체들은 이 앞쪽에서 저희랑 그리고 뒤쪽으로 옮길 거니까 점점 더 이 트랜지션이 벌어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래를 보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그 메인 섹션이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들 있고, 그 개인 투자자가 잠깐 전화 와가지고 보다가 생각을 잃었는데, 점점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올 거라는 거죠. 돈을 계속 넣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현명하고, 이거는 뭐 100% 이제 사람들이 더 투자한다는 건 아닌데, 일단 로빈후드를 예를 들면 로빈후드가 프로모트하는 게 frictionless experience잖아요. frictionless experience라는 거는 내가 사용할 때 뭐 이게 걸리는 게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편하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편하고, 일반인들이 지금 뭐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나중에 추후에 지금 이상으로 이제 계속 돈을 버는 우리 세대랑 우리 뒷세대는 점점 더 자기가 돈을 관리하기 시작할 거고, 뭐 BNPL 같은 것도 돈을 쓰는 것도 하지만 되게 테크 세비하단 말이에요. 제너레이션 Z 하면서 지금 요즘에 뭐 로블록스 이런 얘기하고, 뭐 BNPL은 왜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왜 돈을 이렇게 쓰냐라고 하는데, 지금 제너레이션 Z가 가장 테크 세비라는 거는 모든 테크가 올라온,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전자기기 시스템이 다 올라온 그 environment, 그 환경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0 중반대인데, 30 초반대라고 해서 만으로 할게요. 30 초반대인데,
처음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화기 수화기를 사용했어요. 수화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없었고 핸드폰이 그 다음에 플립폰 이런 거 사용하다가 이제 스마트폰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너레이션 Z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막 플로피 디스크 쓰고 노트북도 거의 처음 받는 처음에 노트북 나왔다 이런 세대에서 있었는데 MP3 듣고 소리 받아 사용하고 근데 그런 세대에 있었는데 지금 막 싸이월드 사용하고 뭐 인터넷 처음 막 망 깔리고 인터넷 뭐 한메일 쓰고 MSN 하고 막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제너레이션 Z 세대는 이미 그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고 핸드폰도 다 있고 그리고 정보 편의성도 있었지만 이 정보 활용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성을 많이 하고 자기 자금 관리도 편하니까 자기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저희 세대들도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고 있는 나이 커리어 와이즈도 이제 밀레니얼도 이제 돈 많이 버는 그 거의 옛날로 치면 요즘에는 이제 계속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엔잡이라고 해가지고 더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그 피리어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자기가 자금을 관리하고 자기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엔잡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는 이제 하나의 조브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고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벌고 살 수가 없다가 몇 가지 미닝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나는 한 원잡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돈이 잘 벌리지가 않는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내가 이 한 직장을 가지고만 살 수는 없다. 내 인생은 너무 화려한데 내가 기대하는 건 화려한데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 부모님 2세대처럼 그냥 한 직장에 있다가 그냥 뭐 가기 싫다. 나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안 해왔던 거 하면서 그리고 일적으로도 나도 뭘 성취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그 옵션스 트레이딩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옵션스 트레이딩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투자라는 시장이 더 커질 거다. 더 커질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장이 오른다는 거죠. 이 장이 상승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장이 상승하려면 자금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정부적인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는 상승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어. 올라갔지만 당연히 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추후에는 뭐 미래 테이퍼링을 하고 몇 달 후에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회사채 덜 사고 정부에서 그리고 뭐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한 10년을 보면 이 시장은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커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지금 뭐 중국이 이렇게 자기 자국에서 회사를 잡고 그리고 정권 좀 이제 정부 파워 쪽으로 이제 다시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다면 10년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 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러면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도 10년 안에 미국이 망할 일은 없잖아요. 뭐 계속 망한다는 우리 인생 안에 망한다는 생각은 뭐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일단 국방비가 빵빵하니까 국방이 짱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방도 어느 정도 세계를 멸망할 정도로 서로 평준화됐다고 할까요? 최강국들은. 그래서 세계는 뭐 싸움 나면 멸망할 수 있을 정도로 돼가지고 싸움이 서로 못하는 거지만 미국은 미국으로 쏠림 형상이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전 세계가 돈을 미국으로 넣고 있고 더 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또 마진 트레이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8월 달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레버리징을 더 하면서 미국 주식을 더 살려고 그러고 물론 단기적으로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 있지만 장기적으로만 보면 10년 안에는 거의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많이 오른다는 게 얼마나 오른다는 거는 저는 뭘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보다는 훨씬 더 위에라는 거는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마음 편하게 보면 그냥 이거는 좀 인구 통계적이랑 지금 성향적이랑 이 성향이 지금 현재 뭐 EV 마켓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가는 스테이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 역학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미래를 가고 있는 스테이지거든요. 예전에 뭐 실버 세대 얘기하면서 실버 세대 얘기하고 있고 우리 윗세대가 이제 뭐 은퇴할 세대라고 얘기하는 게 한 10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거의 은퇴 다 했던 거나 다 했거나 아니면 요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그 윗세대가 좀 무브아웃한 그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거로 은퇴도 많이 하셨고 미국에서 얘기를 보면 리타이먼트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이제 리타이먼트 펀드 가지고 또 이제 자금을 굴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투자들도 생긴 거예요. 저희만 아니라 저희 윗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제 2의 인생을 사는 그분들도 많으니까 아주 재밌는 주식시장이 될 거고 주식시장은 활발한 것도 많아야지 활발성도 많아야지 또 활발성 유동성이라고 할게요. 유동성이 많아야지 사람도 많고 이제 주식도 뭐 잘 올라가니까 저는 일단 미래 걱정하시는 분들에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도 초보 투자자지만 내가 보기에는 몇 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훨씬 더 주식시장이 올라가 있을 거다. 그냥 명확하게 몇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하기 시작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시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투자하는 게 낫고, 지금 투자하는 것도 뭐 불안하시면,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는 다 했고요. 내가 지금 투자할 때 뭐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운영 측면에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공유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내가 어떤 럼프섬이 있는데, 럼프섬은 덩어리죠. 덩어리의 돈이 있는데, 그 덩어리 돈을 불안한데 투자를 해야 되냐? 미래가 좋으니까, 10년 후가 좋으니까 난 지금 투자하겠다. 그런데 뭐 한 달 후에 갑자기, 한 뭐, 나스닥이면 10% 떨어지면, 뭐, 많이 맞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이 주관이 맞아야지 그게 결국에는 나스닥 10% 떨어진다고 해도 내 주관을 따라가지고 그걸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차이예요. 그게 긴 게임이니까. 그래서 불안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안에 맞춰가지고 안 불안할 정도로만 투자를 해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1억을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뭐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1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을 한 종목에 넣으면 불안한가? 내가 1억을 지금 투자할 수 있나 이렇게 불안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좀 불안해. 그러면 많이 불안해. 그러면 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불안할까? 내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나?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도 불안한데? 그러면 한 몇백을 한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믿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종목, 뭐 카카오, 삼성전자, 또 여기서 또 나뉘잖아요. 그 불안성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 종목까지는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 종목까지 투자하기는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거기서 ETF로 가는 수도 있고 또 한국이 불안하면 해외로 가가지고 해외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 달달이 매달 이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도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트렌드가 모든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늘고 좀 더 재미있는 주식시장이 되고 유동성도 늘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투자를 고려하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요즘에 생각이 어떤지 이런 거를 공유하고 그 공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뭐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내가 지금 2021년 뭐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늦은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를 내가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타임라인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10년 후 10년 후가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1년 후 이렇게 보면서 내가 1년 후에 이 종목이 얼마나 떨어질
떨어진다는 저는 최악의 상황을 좀 생각하는 케이스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떨어지는 거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나. 그리고 거기에서 유동성이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그 업다운 무브먼트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걸 평가하는 게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면 다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냐를 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 뭐 즐기면서 투자하는 거지 뭐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누구 비교하거나 뭐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부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만의 싸움이고 나만의 돈을 운영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이야 이거 꼭 사야 돼 너 안 사서 바보냐 봐봐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봐봐 내가 이거 올라간다 그랬지 올라갔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들어가서 야 샀어? 그래서 아니 안 샀는데 그럼 봐봐 한 20% 올랐어 아니면 뭐 한 60% 올랐어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절대 투자하는 거는 뭐 제 말 듣고 투자는 저는 절대 제 말 듣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틀리던 말던 그거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종목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저는 뭐 사업 경험이 별로 없지만 사업이 투자할 때는 결국에는 뭐 아니 사업도 아니고 뭐든 하던가는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내 길을 가고 그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인 거는 법? 아니면 뭐 내 인생의 길이 정도밖에 제한적인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렇게 좀 너무 불편하거나 본인한테 솔직해지시고 본인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남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결론이 그렇다니까요. 누구 얘기 듣고 사가지고 좋은 일이 된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내 말 듣고 하는 게 뿌듯하고 물론 조언을 받을 수 있죠. 뭐 누가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섹터가 좋다. 내 생각은 이렇다. 섹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당연히 습득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는 듣는 거는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망치를 내리는 행동은 내가 해야 된다. 판결을 내리는 거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한 개의 법원이 돼가지고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돼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 내가 결정을 잘못하면 내 몸에 국가를 몸으로 생각하고 내가 결국에는 매수 또는 매매 행동을 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잘 안 됐다. 그러면 머리가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노이즈.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10년 후에는 잘 될 거니까 그냥 데키만 믿고 투자하자 뭐 이거는 종목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마인드 쉐어링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